뒷산에서 만난 떠돌이 백구 한 마리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바뀐 노부부가 있습니다. 백구와 7마리 새끼들이 온 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정희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병든 남편 영식을 위한 죽을 끓이는 일이 벌써 50년째 반복되고 있었죠. 영식은 당뇨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져서 거의 방에만 누워진 애고 있었습니다. 또 죽이야. 맨날 죽만 먹으면 어떻게 영식이 투덜거렸지만 정희는 대답 없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두부였지만 둘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어요. 영식은 젊었을 때부터 문득득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다로워졌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여자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정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없는 사람과 평생을 살았을까 싶었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크면 남편도 변할 거라고, 나이가 들면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죠. 자식들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가운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내려왔고, 둘째 딸 미영이는 결혼 후 시댁 눈치 때문에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쳤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약은 제때 드리고 계시죠? 혈당 수치가 또 올라갔다고 하던데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와 물어봤습니다. 정혜는 그럼 빨들인 적 없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 걱정만 하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는 묻지 않았거든요. 밤낮으로 간병을 하면서도 고마운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혜는 또 다시 영식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혈당 관리 때문에 싱가운 나물 반찬과 현미밥이 전부였죠. 영식은 맛없다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싱겁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안 드시면 더 아파집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차라리 죽는 게 나겠다. 영식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고마운 말 한마디 없이 늘 불평만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허탈했어요. 그래도 5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대로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남편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오후에는 동네 부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집을 나서며 영식에게 저녁 전에 들어올 테니까 약 먹는 거 잊지 말아요. 라고 말했지만 영식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욱 쓸쓸했습니다. 부녀회에서 만난 이웃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돌보며 지쳐가는 이야기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외로운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죠. 정혜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동시에 이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했어요. 우리 같은 세대는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힘들어요. 옆자리에 앉은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죠. 모든 여자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때로는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영식이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니 약통이 그대로 있었어요. 약 드셨어요? 깜빡했다. 지금 먹으면 안 돼? 정혜는 한숨을 쉬며 물과 함께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영식은 자신의 건강 관리에도 무관심했고
정희에게 의존하기만 했습니다. 정혜는 물잔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밤이 되자 정혜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그들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저 잠이 들기를 기다렸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복잡한 생각들만 돌고 있었죠. 며칠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고 있었는데 영식이 방에서 나와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침대에서 일어난 모습이었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귀산에 고사리가 올라올 때가 됐을 텐데. 영식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고사리 이야기까지 꺼내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사리요?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아니야, 지금이 딱 좋을 때야.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맘때 항상 고사리를 켜러 다니셨잖아. 영식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며칠 전과는 달리 혈색이 좋아 보였고 눈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산책도 할 겸 정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둘이 함께 어디를 간다는 것 자체가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정혜는 고사리 캐는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낫과 비닐봉지, 그리고 간단한 간식거리를 챙겼어요. 영식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방류 때문에 힘들어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데 뭐. 두 사람은 천천히 귀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예전보다 가팔라 보였지만 영식은 생각보다 잘 걸었어요. 정혜도 남편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자 정말로 고사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연한 초록빛 새수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정혜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역시 때를 잘 맞췄어요. 두 사람은 고사리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작업이라 그런지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어요. 영식은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고 정혜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사리를 켜고 있던 중에 저 멀리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것이 개 울음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게 뭔 소리지? 영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도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울음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한번 봐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사리 캐전이를 멈추고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조금 더 올라가자 큰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곳에서 하얀 개 한 마리가 7마리의 작은 새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미개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새끼들은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였어요. 어미개는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처절하게 울면서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죠. 어머, 저개가 다쳤네요. 새끼들도 너무 어리고 정혜는 가슴이 멍멍해졌습니다. 어미개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마치 자신의 새끼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버린 건가? 이런 깊은 산에서 영식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미개는 흰색 털을 가진 중간 크기의 개였습니다. 품종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순한 인상이었죠. 새끼들은 모두 어미를 닮아 하얀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눈빛 좀 봐요. 꼭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미개의 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어떻게 개가 새끼를 낳았을까 궁금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버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상태로는 새끼들이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영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미개는 여전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지만 집으로 데려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영식의 건강 상태에도 걱정이었고 고를 키운 경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미개를 보고 있으니 자꾸만 마음이 아팠어요.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식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자. 네, 적의 가족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버릴 수가 없잖아.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영식이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어떻게든 해보자. 영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정혜와 영식은 조심스럽게 어미개와 새끼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미개는 사람들을 따라오면서도 계속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새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순순히 따라왔어요. 정혜는 마당 한쪽에 낡은 담요와 박스를 깔아서 임시 보금자리를 만들어줘 왔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어미개는 온몸이 하얀 털로 덮여 있었거든요. 백구가 어떨까? 옛날 어머니가 키우던 개도 백구였는데 영식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죠. 백구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렸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백구와 새끼들이 잘 지내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백구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 같았지만 새끼들만큼은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백구에게 줄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밥과 물을 가져다 주니 백구는 고맙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영식이 마당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은 스스로 일어나서 백구를 확인하러 나온 거였거든요. 밤새 조용했어요. 새끼들도 잘 있고 그래 다행이네. 영식이 백구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백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영식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백구와 새끼들을 돌보고 산책도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뇨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죠.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와 물었습니다. 정혜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개를 키우기 시작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 약도 스스로 챙겨 먹고 말수도 늘어났고, 정말요? 아버지가 그렇게 변하실 줄은 몰랐는데, 민수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가 개 때문에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영식은 백구와 새끼들을 돌보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끼들이 우는 소리가 나면 밤중에도 일어나서 확인하고 백구가 아픈 것 같으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혜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이 녀석들이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영식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이제 영식에게도 마음을 열어 서 꼬리를 흔들어 주었어요. 새끼들도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는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백구가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거든요. 꿈속에서 어머니는 잘못을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정혜에게 다가왔어요. 정혜야, 그 개를 잘 돌봐라. 그 애가 너의 집에 온 건 우연이 아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개는 특별한 개야. 너의 가족을 위해서 온 거란다. 절대 내보내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정혜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왔을까? 정혜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머니 말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백구는 마치 정혜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다가와서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며칠 더 지나자 동네 사람들도 백구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점점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혜 씨, 개를 키우기 시작했다면서요? 이 후집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백구를 발견했던 경위를 설명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예쁜 개를 키우고 있었구나. 새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일단은 다 키워보려고 하는데 8마리나 되는데 감당이 될까요? 사료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순자 씨의 말에 정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8마리 개를 모두 키울 수 있을까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식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 녀석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걸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영식의 긍정적인 말에 정혜도 힘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인 게 언제였던가요? 백구 가족이 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모니, 저녁이 되면 영식은 백구와 새끼들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개들이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식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너희들이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식의 말을 이해한다는 뜻이 말이죠. 정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리고 남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백구 가족이 정말로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백구 가족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이웃들이 이제는 수근거리며 불편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정혜 시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니까요. 8마리나 되는데 위생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냄새도 나고 혹시 광견병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들이 다니는 길인데 이웃들의 불만이 하나둘 정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백구 가족 때문에 남편이 건강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웃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걱정이었거든요. 정말 조용히 키우고 있는데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원래 짖지 않는 성격이었고 새끼들도 아직 어려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며칠 후에 발생했습니다. 동네 이장이 보건소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정혜 씨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정희네 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게 8마리를 키우고 계신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개들은 안락사 처분될 수 있어요. 안락사요? 정희는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백구와 새끼들을 안락사 시킨다는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주일 안에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강제로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소 직원이 서류를 두고 갔습니다. 정희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식이 마당으로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뭔 일이야? 보건소에서 나왔어요. 백구들을 안락사 시킨다고 정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보건소에 가서 이야기해 보겠어. 하지만 8마리나 되는데 등록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면 돼. 이 녀석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 영식의 단호한 말에 정희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이후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경제적 부담도 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머니 준호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준호가 어떻게 됐는데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정희와 영식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정희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찰과상 정도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가벼운 상처만 입었네요. 정말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차에 치웠지만 이상하게도 큰 충격 없이 넘어져서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했어요. 할머니, 나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차에 치이기 직전에 하얀 개가 나타났어요. 그 개가 나를 밀어낸 것 같았는데. 준호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개라니 혹시 백구를 말하는 건가요? 정확히 어떤 개였는데 백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백구가 준호를 구해준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백구는 집에 있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백구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백구의 몸에 작은 상처가 생겨 있었거든요. 이 상처는 어디서 났지? 정희가 걱정스럽게 백구를 살펴봤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이런 상처는 없었는데 영식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준호를 구해준 게 정말 백구일까? 그럴 일가 백구는 집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정희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의 말과 백구의 상처가 너무나 우연히 일치였거든요.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 새끼 중 1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새끼가 7마리가 아니라 6마리네. 정희가 새끼들을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7마리였는데 1마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을까? 혼자 나갈 수 있을 나이도 아닌데. 영식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구는 계속 새끼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애타는 울음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희와 영식은 밤늦도록 새끼를 찾아 헤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밤새도록 울부짖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보자.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야. 영식이 위로했지만 정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새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사라진 새끼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서 급히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이게 새끼가 다쳤어요. 수의사가 와서 새끼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이런 상처는 보통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생기는 건데. 하지만 이 정도면 죽었어야 정상인데 가벼운 상처만 있어요. 수의사의 말에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준호의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새끼가 사고의 충격을 대신받은 것 같다고 하면 말이 안 되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겨우 등했어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하지만 종종 동물들이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수의사가 돌아간 후 정희는 백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백구 가족이 자신네의 가족을 지켜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끼가 다쳐서 돌아온 후 정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준호의 교통사고 사라진 새끼,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새끼까지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백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구야, 너희들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우리 대신 아픈 거면 어떡하지? 백구는 정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식이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온 결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에? 정말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는 없는데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영식의 당뇨는 이미 10년 이상 알아온 만성 질환이었는데 갑자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으신 건 아니죠. 약물도 그대로 드시고 계시고, 네, 똑같이 지내고 있는데. 아, 요즘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영식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반려동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빠른 회복은 정말 드물어요. 기적 같은 일이네요. 집으로 돌아온 영식은 기뻐하며 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내 당뇨가 굉장히 호전되었대.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 정말요? 정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건강해진 것이 백구 가족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백구들이 정말로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이 녀석들이 온 다음부터 좋은 일만 생기고 있잖아. 하지만 정희 마음은 완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들이 생기는 만큼 백구 가족들이 대신 아픈 것 같았거든요. 어미 백구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새끼 한 마리는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정희야, 그 개들이 너희 가족의 업보를 대신 받아주고 있던다. 업보요? 사람은 살면서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게 마련이지. 그런데 그 개들은 너희 가족이 받을 고통을 대신 감당해주고 있어. 어머니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이 애들이 우리 대신 계속 아픈 건가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애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 너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잘 돌봐주면 돼. 어머니 정희가 더 말하려고 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의 말이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다음 날 정희는 백구에게 더욱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좋은 사료를 사다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고마워, 백구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켜줘서 정희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희의 손을 할드며 애정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웃들의 압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동네 이장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정희 씨,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주민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무슨 불만인데요? 이게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고 위생 문제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계속 연락이 와요. 이장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백구들은 전혀 시끄럽지 않았는데 이웃들의 편견이 심한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새끼들이 좀 더 크면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도 어미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키울 수는 없잖아요.
백구는 저희가 키우겠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구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장이 돌아간 후 정희는 영식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후들이 계속 이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영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백구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다음 날 영식은 동네의 이장과 주민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일에 나서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를 키우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개들 덕분에 제가 건강을 되찾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건 아니죠.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켜보시고 정말로 피해가 있다면 그땐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한 달이요? 시간이 한 달 동안, 선생님, 한 달 동안요? 영식의 진심 어린 말에 주민들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려졌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영식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럼 한 달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신 정말 조용히 키우셔야 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영식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식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한 달 더 시간을 벌었어. 그동안 새끼들 좋은 집으로 보내고 너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게. 백구는 마치 영식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백구와 새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면 자신들도 끝까지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이죠. 한 달의 시간을 번호 정희와 영식은 백구 새끼들을 분양할 좋은 가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제 막 정들었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을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뼈다귀를 묻으려는 줄 알았는데 며칠째 같은 자리만 파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왜 자꾸 거기만 파는 거야?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는 모양이네. 한번 도와줘 볼까? 영식이 삽을 가져와서 백구가 파던 자리를 더 깊이 팠습니다. 한 메터 정도 파내려가자 딱딱한 무언가가 삽에 걸렸어요. 뭔가 있네. 영식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철제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밀폐가 잘 되어 있어서 안쪽은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게 뭐지?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식은 상자를 들어 올리며 머리를 겨우 등했어요. 내가 묻었나? 기억이 안 나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통장 몇 개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의 날짜를 보니 30년 전 것이었어요. 영식이 잘못 쓸 때 만든 통장들이었습니다. 이게 내 통장이네. 언제 이걸 여기에 묻었지? 영식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잔액은 상당했어요. 그동안 이자가 붙어서 제법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편지를 펼쳐보니 영식의 필체로 쓰여진 글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영식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미안하다. 내가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다. 이 돈은 아이들 교육비로 쓰려고 몰래 모은 건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묻어두었다. 내가 무뚝뚝하고 표현을 못해서 너에게 상처를 많이 줬을 거다. 정말 미안하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사랑한다. 편지를 읽던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편지로 남겨두었다니. 여보, 이 편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식을 불렀습니다. 영식은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걸 왜 그때 못 줬을까? 왜 안 주셨어요? 창피해서, 그리고 표현하는 게 어려웠어. 남자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영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꽉 쥐고 울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기다렸던 말들이 이렇게 써져 있었다니. 정말 바보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냥 묻어두고 말았어. 영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을 나누었어요. 백구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뜻이 말이죠. 백구가 알려준 거예요. 이 편지를 찾게 해준 거예요. 정희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서 두 사람의 발밑에 앉았어요. 그러게, 어떻게 백구가 정확히 이 자리를 알았을까? 영식도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에 묻은 상자를 백구가 찾아낸 것이 우연일 리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와 영식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무뚝뚝했죠? 이제 나도 알아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백구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아. 영식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 가족이 오늘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식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희에게 고마워 라고 말했고, 정희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놀러 왔습니다. 부모님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뭔 일이 있으신 건가요? 백구들 덕분이야.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행복을 가져다 줬어. 정희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백구를 바라봤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온순한 개는 처음 봐요. 백구는 민수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백구와 새끼들도 마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건강하게 보이세요. 당뇨는 어떠세요? 완전히 나왔어. 의사도 기적이라고 하더라. 영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약도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야. 백구들이 온 다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 가족들은 모두 백구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백구 가족이 이 집에 기적을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새끼들을 분양하지 않고 계속 키우시는 건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혜와 영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새끼들은 좋은 가정으로 보내줘야지. 하지만 백구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켜줬으니까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모든 대화를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밤 정혜와 백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줘서 백구는 정혜의 손을 하르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정혜와 이제 확신했어요. 백구가 정말로 이 집에 사랑을 가져다 준 천사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백구가 찾아준 편지를 계기로 정혜와 영식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아침 준비할게요. 영식이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며 따라갔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면 되는데. 아니야. 당신도 쉬어야지.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 영식은 서툰 손놀림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혜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혜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식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백구와 새끼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고 새끼들은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며칠 후 둘째 딸 미영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온 미영은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어요. 어머니 아버지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그러게 요즘 우리 부부가 좀 달라졌어. 정혜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영식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어릴 때 이후로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미영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미영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 이 아이가 백구예요? 정말 순하게 생겼네요. 그래,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행복을 가져다 줬어. 영식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백구와 새끼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새끼들이 정말 예뻐요. 이제 분양을 하시는 거죠. 응, 좋은 가정으로 보내려고 해. 하지만 백구는 우리가 끝까지 키울 거야. 정혜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부모님을 이렇게 변화시켜줬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혜와 영식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정혜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영식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아버지가 설거지까지 도와주시다니 정말 놀라워요. 미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식은 쑥쑥 표현을 지었어요. 그동안 어머니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지. 아버지,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문득득하고 권위적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오후에는 온 가족이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백구와 새끼들도 옆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정혜와 영식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백구야, 왜 그러는 거야? 정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서성 걸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평소와 다르네. 영식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심해져서 계속 울부짖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백구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보였어요.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백구는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새끼들을 하나씩 입에 물고 마당 한 구석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백구가 뭐라는 거지? 정혜가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새끼들을 모두 항구에 모아둔 후 정혜와 영식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점심 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정해 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 영식이 부탁했던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정혜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끼들 분양은 잘 되고 있나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은 가정들을 찾아두었어요. 이번 주 안에 모두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어미개는요? 백구는 저희가 키우겠어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키우겠습니다. 영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글쎄요, 한 마리라도 여전히 부담스러운데 한 주민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다른 주민이 나섰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혜 씨네 집이 이렇게 화목해진 것도 그게 덕분이잖아요. 맞아요. 영식 씨도 건강해지셨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셨어요. 몇몇 주민들이 동조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과 달리 백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백구 한 마리는 키우셔도 될 것 같네요. 대신 정말 조심히 키우셔야 해요. 이장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혜와 영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식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주민들이 돌아간 후 정혜는 백구를 꼭 안았어요. 백구야, 우리가 너를 지켜냈어. 앞으로도 우리 가족으로 살자. 백구는 정혜 품에서 따뜻하게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정혜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백구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켜줘서 고마워. 백구는 정혜의 손을 핥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정혜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백구의 눈빛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곧 이별을 예감하는 것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새끼들을 분양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새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헤어짐이 아쉬웠거든요. 정말 좋은 가정들이에요. 새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이 분양 가정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어서 새끼들을 사랑으로 키워줄 것 같았어요. 백구는 새끼들이 하나씩 새로운 가정으로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지만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어요. 잘 가거라, 건강하게 자라라. 정혜가 마지막 새끼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백구 혼자만 남았어요. 새끼들을 모두 보낸 후 백구는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꾸 뒤산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이구야, 왜 그러는 거야? 새끼들이 그리운 거야? 정혜가 위로하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 준호가 전국 학생과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준호가 뛰어오며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며 상장을 받아봤어요. 정말이야? 우리 준호가 1등을 했다고? 네, 장학금도 받았어요. 대학교까지 등록금 걱정 없대요. 준호의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영식도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이것도 백구가 가져다 준 복인 것 같아. 영식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영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자주 못 와서 미영아, 왜 갑자기 그래?
정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한참 동안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와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친정에 자주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어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앞으로는 자주 오라고. 미영의 말에 정혜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해졌다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이것도 백구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정혜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귀산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이고 있었어요. 백구야, 너 혹시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거야? 정혜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정혜를 바라보더니 귀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혜는 백구를 따라 귀산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정혜를 이끌었어요. 여기구나.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정혜가 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울부짖었어요. 마치 무언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소리였어요. 백구는 귀를 쫑글 세우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저게 뭔 소리야? 정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정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조금 더 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구와 똑같이 생긴 하얀 개 6마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저 개들은 뭐지? 정혜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6마리의 하얀 개들이 있었어요. 백구는 그들에게 달려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백구의 가족인가? 정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백구가 정혜에게 돌아와서 머리를 비비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백구야, 너 가는 거야? 우리를 두고 정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구는 정혜 손을 핥으며 마지막 애정을 표현했어요.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이제 돌아가는 거구나. 정혜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는 정혜 품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했어요.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켜줘서. 백구는 정혜에게서 천천히 몸을 빼내고 다른 개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혜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잘 가, 백구야. 행복해라. 행복해라. 정혜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백구와 6마리의 개들은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정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백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파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영식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 백구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간 거구나. 영식도 아쉬워했지만 백구의 선택을 이해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집에 기적을 가져다 줬어. 맞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것도, 당신이 건강해진 것도, 준호가 장학금을 받은 것도 모두 백구 덕분이에요. 그날 밤 정혜는 꿈을 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정혜야, 잘했다. 그 개들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마쳤어. 어머니, 백구가 정말 특별한 아이였나요? 그래, 그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안더 이 가족을 통해 그 사명을 다한 거야. 어머니의 말에 정혜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백구는 정말로 천사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뒷산에서 하얀 그림자들이 뛰어놓는 것이 보였어요. 백구와 그 가족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정혜가 속삭였습니다. 백구가 남긴 사랑은 이제 정혜, 내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혜와 영식은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백구가 가르쳐준 사랑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거든요. 마당 한 구석에는 백구가 살던 자리에 작은 화분을 놓고 꽃을 심었습니다. 그 꽃은 날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며 백구를 기억하게 해주었어요. 가장 작고 약한 존재가 가장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혜가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비록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씨앗은 이 가족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혜는 뒷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얀 그림자들이 석연을 받으며 평화롭게 뛰어놓는 모습이 보였어요. 백구와 그 가족들은 이제 자유롭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러 갈 것이었습니다. 잘 가, 백구야.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주려 정의 마음은 비록 아쉬웠지만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백구가 가져다 준 변화와 사랑이 이제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밝혀줄 테니까요.